TSMC, 삼성, 인텔의 반도체 제조, 즉 파운드리 경쟁을 나노미터 전쟁 한 줄로 요약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치열한 선두 다툼 뒤에는 칩 하나가 탄생하기까지의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을, 그래서 알아둔다면 정말로 유용한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산업의 놀라운 세부 정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칩을 만드는 공장인 팹을 넘어 ARM, 시노시스, 케이던스와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 어떻게 또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겨놨던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 내밀어도 바로 만들 수가 없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비용이었습니다. 초기 산업 모델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한 기업이 모두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첨단 팹 건설과 유지 비용이 공정 노드나 국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조에서 수십조 원 수준으로 매우 높아지자 IDM 모델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비용 장벽이 바로 거대한 분업화를 촉발시켰는데, 여기서 이 분업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구체적인 기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팹리스, 즉 설계자입니다. 엔비디아, 퀄컴, 애플처럼 자체 생산 시설 없이 반도체가 동작할 설계도, 오직 혁신적인 설계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은 외부 파트너의 영향에 달려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 설계자들의 설계도를 받아 진짜 물리적인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즉 마스터 빌더입니다. TSMC, 삼성,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팹리스의 설계를 실제 실리콘 웨이퍼로 구현하는데요. 경기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 웨이퍼에 칩을 제작할 때 그 사이를 잘 메우기 위한 기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IP, 지적재산 제공업체라 불리는 기업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 맛집 검색 앱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도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네이버, 카카오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지도 API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AI 앱을 만들기 위해 한 명의 개발자가 엄청난 GPU로 학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오픈 AI 같은 기업들처럼 그냥 API 호출을 통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산을 활용하듯이 반도체에서도 이미 일정 기능을 하는 역할을 가지는 자산들을 잘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U의 기본 설계도를 제공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등의 AP가 설계되는 레퍼런스 설계를 제공하기도 하며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또 다른 강자인 시놉시스는 USB나 PCI 익스프레스 같은 표준 인터페이스 IP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충전할 때에도 SSD나 기타 프로세서 간 연결 등에도 사용되는 다양한 표준 규격의 인터페이스를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설계할 수도 있지만, 이미 표준화되어서 검증이 된 IP를 사와서 바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IP 기업들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 자산 덕분에 팹리스는 개발 시간과 실패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전자 설계 자동화 EDA 벤더, 즉 도구 제작자입니다. EDA는 한마디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전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EDA라는 세 거인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현대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도구인데, 건축가가 CAD로 빌딩을 설계하듯 반도체 엔지니어는 EDA 툴을 사용해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된 칩을 설계하는데요. 이는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규칙을 담은 공정설계 키트 PDK를 개발할 때 이러한 EDA 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에도 사용되어 설계와 제조를 잇는 역할을 하죠. 그럼 반도체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지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PDK, 즉 공정설계 키트입니다. PDK는 특정 파운드리의 특정 공정을 모델과 규칙,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추상화한 설계용 데이터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운드리의 핵심 기술 노하우가 집약된 자산으로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 NDA 하에 팹리스에 제공되죠. 팹리스 기업의 설계 엔지니어들은 이 PDK가 있어야만 자신의 설계가 실제 공장에서 문제없이 생산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가 있는데요. PDK의 핵심 구성 요소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즐겨보는 셜록 현준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건축물, 공간 설계와 도시 계획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라는 도시를 하나 건설한다고 상상해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도시가 속한 나라의 도시 계획 법을 확인하는 일인데, 도시의 도로 폭은 최소한 이만큼은 되어야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는 이만큼 떨어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약속들과 같이 반도체 회로들이 서로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제약 조건들을 정해놓은 것을 Design Rule Check, 설계 규칙 검사 DRC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건축법을 모두 지켜서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은 최종 설계도를 검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건축가가 처음 머릿속에 그렸던 개념 설계도와 실제 시공에 들어갈 최종 도면의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꼼꼼하게 대조해보는 과정과 같이 반도체에서는 Layout vs Schematic, 레이아웃과 회로도를 비교하는 LVS 작업을 통해 혹시 모를 논리적인 오류를 여기서 전부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도시를 지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지을 때 예상치 못한 바람의 저항이나 노면 마찰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는 회로의 성능을 미세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숨겨진 방해 요소들을 미리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Porosity Extraction, 기생 성분 추출 PEX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뼈대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안정적인 전력망을 깔 때처럼 반도체에서는 안테나 규칙 또는 전력망 안정성 기준도 이 PDK에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 없이 전기를 골고루 보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이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반도체라는 도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멋진 도시를 단 하나만 짓고 끝낼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 수백만 수천만 개를 불량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기에 바로 Design for Manufacturing, DFM이라는 생산 현장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흔히 수율이라고 부르는, 즉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량이 생길 만한 작은 가능성까지 모두 차단하는 방법들의 모음부터 디지털 칩 설계 자동화를 위해 타이밍, 전력, 물리 정보 등을 요약한 파일 등 다양하고 복잡한 파일이 이 PDK에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열쇠는 EDA 툴입니다. 생명체의 DNA에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규칙이 담겨 있고, 이 DNA를 읽어서 실제로 생명을 조립하는 리보솜과 같은 세포 내 합성 장치들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EDA는 PDK라는 규칙과 기준을 해석해서 실제로 칩 레이아웃을 짓는 정교한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칩의 성능 전력 면적, 즉 PPA를 최적화하고 자동 배치 및 배선, 그리고 검증까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운드리가 우리 공장과 가장 잘 맞는 장비는 바로 요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준다는 점인데, 흔히 파운드리가 레퍼런스 플로우나 툴 검증 결과를 공지한다는 게 바로 이 말인데, 최신형 포르쉐를 샀다고 해서 아무 타이어나 엔진 오일을 막 쓸 순 없겠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본사 파운드리에서는 수많은 부품들을 가져와 자신들의 차와 직접 테스트해본 뒤 이 미쉐린 타이어와 저 모빌원 엔진 오일을 함께 쓸 때 우리 차의 성능이 100% 나옵니다 라고 최상의 부품 조합, 즉 공식 추천 목록 레퍼런스 플로우를 발표합니다. 자동차 주인에 해당하는 팹립스 입장에서는 어떤 타이어가 좋을지 고민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제조사가 검증하고 추천해준 최적의 조합을 믿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편리함이 바로 파운드리 생태계가 팹립스에게 제공하는 아주 매력적인 점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Intellectual Property, IP입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시스템 온 칩 SoC에서 ARM의 CPU 코어나 시놉시스의 DDR 컨트롤러 IP처럼 하나하나 사용자가 다 설계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IP를 라이선스하고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죠. IP는 수정 가능한 코드 형태의 소프트 IP와 특정 공정에 맞춰 물리 구현까지 완료된 하드 IP로 나뉘는데요. 성공적인 파운드리는 공정 개발 초기부터 IP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양산 시점에 다양한 실리콘 검증 IP가 준비되도록 생태계를 관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PDK, EDA, IP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팹리스의 칩 설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데, 모든 것은 건축가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개념 설계도라 볼 수 있는 RTL 코드에서 시작합니다. 이 공간은 사무실, 저곳은 로비처럼 건축에서의 개념 설계도에는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가 어떤 기능을 하게끔 코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RTL 코드인데, 전자공학 전공에서 베릴로그 VHDL과 같이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DL을 통해 실제 반도체 내 물리적인 회로 구성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생겨먹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더하기를 할지 메모리로 저장을 할지 등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건축에서는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명사에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무실 공간을 만들려면 표준 부품 A가 5,000개, 로비 기둥 B가 200개 필요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부품 리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는 넷리스트를 하는 걸 뽑는 논리 합성 과정을 겪죠. 자재 명세서가 나왔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상세 시공 도면을 그릴 차례입니다. 수많은 부품들을 칩이라는 제한된 땅 위에 어디에 배치하고 전기 배선과 통신선을 어떤 길로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인데요. 반도체에서는 실제 PNR을 하고 규칙에 따라 배선을 연결하는 등을 하는 이 과정이 물리 구현 단계입니다. 실제로 구현한다란 말이죠. 이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사인오프를 통해 최종 검수를 해야 하는데 시청에 까다로운 건축 감독관이 나와서 이 도면이 모든 건축법 DRC를 빈틈없이 지켰는가, 최초의 개념 설계도와 100% 일치하는가, 이러한 PDK 속 규칙들을 최종 확인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오류라도 발견되면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검수를 통과해 최종 허가 도장이 찍힌 완벽한 설계도, 이것이 바로 Graphic Design System 2 GDS2 파일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의 수가 수십억 개를 넘어서자 GDS2 파일의 크기가 수백 기가바이트를 넘어 너무나도 커지는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en Artwork System Interchange Standard OASIS라는 새로운 파일 형식이 등장했습니다. OASIS는 GDS2와 동일한 설계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훨씬 뛰어난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파일 크기를 1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획기적으로 줄여두면서 현재는 최첨단 공정 위주로는 OASIS 파일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설계도를 건설사 파운드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테이프 아웃이라고 부르며 드디어 설계라는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실제 건설, 즉 칩 제작이 시작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이 정교한 협업 구조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애플 아이폰 맥북을 쓰다 보면 이상하게 에어팟 맥 미니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다 보면 이상하게 AI도 챗GPT보다는 제미나이를 더 선호하듯이 반도체 생태계가 꾸려지면 락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 파운드리를 위해 설계된 칩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재작업 없이는 다른 파운드리로 이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PDK의 차이에 있습니다. 명목상 같은 3나노 공정이라도 TSMC와 삼성의 트랜지스터 구조, 재료 설계 규칙, 스파이스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A 파운드리의 PDK로 만든 설계는 B 파운드리에서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오작동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규칙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설계를 해놓은 걸 그대로 맞출 수가 없겠죠. 결국 파운드리를 바꾸려면 제품 노드, IP 의존도에 따라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설계 및 재검증 비용과 유의미한 일정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막대한 전환 비용이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파운드리에게 매우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운드리 3사의 생태계 전략을 비교해보면 경쟁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먼저 업계 표준을 만든 TSMC가 있죠. 2008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P를 출범시켜 가장 성숙한 생태계를 자랑하는데요. 방대한 IP 카탈로그와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랜드 얼라이언스를 표방하며 시장을 압도하고 있죠. 특히 2022년에 발표한 3D Fabric Alliance를 통해 3D 패키징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 Advanced Foundry Ecosystem SAFE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SAFE 발표 기준 4,000개 이상의 IP 타이틀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데 HPC, 인공지능, 자동차 반도체 같은 차별화된 고성장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죠. 여기에 인텔이 2022년 2월 발표한 IFS Accelerator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시스템 파운드리라는 독특한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사의 첨단 패키징 기술과 내부 IP를 활용하고 개방성을 강조하며 우리 인텔이 만들어 놓은 IP들 너네들이 다 써 라고 하며 파트너들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두 PDK와 레퍼런스 플로우, IP 그리고 기술 지원까지 포함한 생태계 패키지를 얼마나 성숙하게 제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팹리스가 구매하는 제품은 단순히 웨이퍼가 아닌 거죠. 생태계 그 자체를 구매하는 겁니다. 최첨단 공정 기술이 강남 이태원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면 강력한 기술 생태계는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클럽 속 VIP 라운지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 파운드리 전쟁에서 생태계는 전투의 일부가 아니라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라운지의 열쇠 없이도 신나게 놀 수 있다는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클럽에 입장했다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도 없이 몇 시간 동안 흔들어 제낀 탓에 같이 간 녀석들과의 전우에만 깊어지고는 소주 엔딩으로 끝난 젊은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반도체의 서로 다른 VIP 라운지 속에서 클럽에서의 댄스도 마다하며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전우들에게 화이팅을 보내고 있는 안내공화 에로였습니다.